안녕하십니까. 통찰TV의 조승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갑부의 마음그릇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갑부의 마음그릇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큰 갑부가 되려면요, 마음그릇이 갑부 수준이 돼야 된다. 갑부가 되지 못하고 부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마음그릇을 거꾸로 들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자 인생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그릇이 조그마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아주 작은 돈밖에 벌 수가 없죠. 정말 큰 돈은 하늘이 낸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마음그릇이 정말 큰 사람만이 갑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갑부는 어떤 마음그릇을 가져야만이 갑부가 될까 했을 때 우리가 10가지로 들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요, 종심소욕 불육의 경지다. 이거는 이제 공자가 인생 70에 인생을 마감할 때쯤 돼서 모든 경지에서 열반의 경지에 들어갔을 때 결국 가질 수 있는 마음을 말하는 것인데요. 내가 마음먹은 대로 했을 때 문제가 없더라. 내가 마음먹은 대로 해도 세상 일이 잘 돌아가더라. 이런 경지를 말하는 것이죠. 이런 경지가 되려면 절제와 인내심이 필요로 합니다. 일본에서요, 정말 크게 성공한 사람들을 어떤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다 조사를 해봤더니 한 가지의 강력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절제력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절제력을 가지고 이렇게 가지게 되면은요, 우리가 세상 일을 했을 때 무리가 없다, 화를 입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이 갑부의 마음그릇을 가지려면 우리가 목계의 단계로 가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싸움닭을 처음에 이제 내보내면은 투개가 됩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싸우려고만 하죠. 그런 상태에서는 결국에는 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최고의 싸움닭은 어떤 닭이냐 했을 때 목계다. 목계라는 것은 담담한 상태가 된다. 평정심과 부동심을 가진 상태가 된다. 그랬을 때 아주 큰 마음그릇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요.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 자세가 된다는 것이죠. 현대의 고 정주영 회장이요, 뭐라고 그랬나 하면은 역시 정주영 회장의 사원이 뭐였냐면은 담담하게 삽시다 했습니다. 담담하게 삽시다. 그게 바로 목계의 단계인 것 같아요. 이 갑부의 마음그릇 세 번째는요, 자기 주관과 철학과 원칙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남의 말을 들으면서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의 말은 참고는 해야죠. 그러나 최종적 결정은 자기의 주관과 철학과 원칙으로 해야 된다. 그 자기 주관과 철학과 원칙으로 하지 않으면 늘 남한테 흔들리게 되죠. 그러면 남 탓을 하게 되고요, 결국 독자적 성공을 거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아생연후의 살탈을 해야 된다. 내가 살고 난 다음에 남을 주게 된다. 이 바둑의 중요한 격언이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늘 안전벨트를 매야 된다, 이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안전벨트를 안 매면 좀 편하죠, 그죠? 차를 운전할 때. 그렇지만 10번 안전하다가 결정적인 사고가 한번 터지게 되면요, 그 한 번의 실패로 파산으로 끝나거나 죽습니다. 그러니까 늘 안전벨트를 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마음의 자세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다섯 번째는 뭐냐?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자, 백보 이내에서 백발백중할 실력을 길러라 하는 것입니다. 백보 이내에서 백발백중할 실력을 길러라. 이 말은
백보는 사실 그렇게 멀지가 않죠. 멀지 않는 거리 내에 들어왔을 때는 꼭 이길 수 있는 실력을 기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 실력도 없이 하면은 세상 일이 자기 뜻대로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백번의 백발백중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기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백보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사실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다 100번의 백발백중 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기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게 바로 100보 이내에 표적물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꾸준히 노력을 하면은 결국 사냥감이 자기가 기회가 잡을 수 있는 거리에 올 수 있죠. 그때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은 백발백중 실력을 안 기른 사람은 아예 뭐 성공할 수가 없겠지만 길러도 안 되는 이유는 바로 기다리지를 못해서 그렇다. 기회가 올 때까지. 누구에게나 인생에 3번의 큰 기회는 있다 그러고요. 3번뿐 아니라 사실 그보다 작은 기회는 무수히 있습니다. 6번째 마음그릇의 원칙은요, 10집 먹을 패를 3집만 먹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둑의 황제라고 칭했던 이창호는 굉장히 한때 세계에서 최고의 바둑의 황제였죠. 그래서 누가 바둑 황제 이창호한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공을 잘하냐 이랬더니 10집 먹을 패를 3집만 먹는 절제력, 이것 때문에 자기가 바둑을 잘 뚫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놀라운 그런 마음그릇이죠. 10집 먹을 수 있는 패가 눈에 보이는데요, 3집만 먹겠다는 마음 가지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위험이 닥쳐올 리가 없죠. 7번째는요, 돈의 뒤를 뒤쫓으면 돈은 달아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의 뒤를 뒤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오는 길목을 지켜야지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것이 중요한 마음그릇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눈앞의 일에 몰두해서 눈앞의 작은 이익에만 눈이 팔려서 거기에 몰입하다 보니까 정말 큰 기회,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죠. 8번째는요,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시대의 큰 흐름 변화가 훤하게 보이고 결단을 내릴 담대한 용기가 생길 때 큰 돈을 벌 대운이 들어온 때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대운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럼 대운은 언제 오느냐 했을 때요, 세상의 흐름이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딱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이, 세상 흐름 변화가. 그때 용기를 내서 결단을 내리면은 큰 대운이 온다는 것입니다. 누가 한 말이냐? 바로 전설적인 역술가인 박재상 선생의 시대 변화의 대운론에 대해서, 이 박재 선생의 대운론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9번째는요, 최악의 위기가 오면 최고의 기회가 온 것이다. 위기가 왔을 때는 반드시 위기에 따른 기회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 기회를 잡아야 돼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IMF 때, 그 다음에 9.11 테러가 났을 때, 그 다음에 금융위기가 2008년도에 왔을 때, 이럴 때야말로 부동산도 집도 엄청나게 싸죠. 덤핑도 있고 경매에 잘 찾으면 엄청나게 싼 것도 많이 구할 수 있습니다. 남이 전부 다 팔려고 그러고 있고요. 주식도 엄청나게 그때는 값이 싸지요. 이럴 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투자를 안 하고 멍청하게 가만히 있다는 것은 그건 갑부되기가 그런 거죠. 부자되기가 그런 거죠. 그리고 10번째는요, 최악의 베팅하라는 것입니다. 최악. 내가 인생을 살면서 사업이 잘 안 되거나, 혹은 또 투자가 잘 안 되거나, 혹은 내가 무슨 일이 안 되고 최악일 때는 오히려 최악에다가 베팅을 해야 된다. 최악의 기회를 오히려 잡아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악이 오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상황은 좋아질 수밖에 없죠. 바닥을 찍으면 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업종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사업가도 이 사업을 때려치워야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라고 했을 때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과 공포 때문에 그만두면은 바로 그때가 바닥이고, 그때만 잘 참았으면 아주 좋은 일이 벌어졌을 텐데 반전의 기회를 못 찾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이 반전의 기회가 바로 대박 타이밍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께 갑부가 되려면 어떤 마음그릇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10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성공과 행복의 바이러스 많이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